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예.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5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다섯 번째 강의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시간에서는 한국에는 놀이가 존재해요. 문화 중에. 그러니까 문화라는 큰 영역 중에 소영역으로 놀이가 존재하죠. 그 놀이가 있어요. 근데 그 놀이가 그냥 옛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떻게 탄생한 어떤 룰을 갖고 엔터테인먼트하게 패키지가 돼서 나온 그런 상품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 이제 민속적인 그리고 정체성이나 생활상을 반영하면서 이제 발전 계승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주요 역사적 피리어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의 역사적 대표적 피리어드 속에서 발달되어 온 놀이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급격한 현대화로 인해서 도시에서의 개인 생활이 현대화된 문명 생활을 즐기는 데에만 조금은 옵티컬해졌지만 민속놀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놀이 문화가 특히 트래디셔널 엔조이 플레이에서의 대표적 특성 중에 하나는 생활 환경에 처음 지배를 받는 것과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개인적이고 문명적이고 현대화된 그 게임밖에 즐기기가 좀 어렵다라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반대로 직업적 변화가 크지 않고 뭔가 시간적 여유를 의미 있게 확보할 수 있는 그 지방, 칸츄리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전통적 민속놀이를 계속해서 조금은 계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속놀이에 대한 어떤 그 직업적 구분 중에서 한국이 농업국가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서 무관하지 않게 계승되고 발전됐는데 그렇게 무관하지 않게 계승되고 발견된 지점 속에서 한국은 농업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한 트레디셔널한 엔조이 플레이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뭐 대표적인 것도 아까 얘기 드렸던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어떤 소스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소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는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단위로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오랜 역사의 지평을 걷고오면서 일본이나 중국, 몽골 그리고 그런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외래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놀이문화로 수입되었다. 수입되기도 하고 수출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컴과 아웃컴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 시스템이 시대의 역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살펴본 게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그냥 한국의 민속 놀이는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시작을 해볼까요? 한국의 민속놀이 중에 첫 번째로 윷놀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좀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검색을 좀 해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사진이 윷놀이 판이에요. 이거 해보시면 재밌는데, 네. 이거 해보면 재밌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윷놀이는 이게 민속놀이 중에 하나인데 기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자어로 사희라고 얘기해요. 두 명이 대국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플레이를 해요. 두 명이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팀을 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국을 한다는 게 이제 같이 게임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4말을 가지고 말을 4개 가져요. 그리고 29발이 있는 유판을 써요.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종이 보이죠, 종이? 거기에 유판이에요, 유판. 그래서 말 길은 원근과 지속의 방법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이 4개, 한 사람이 4개의 말들을 가졌잖아요.
윷을 던져요. 이걸 4개를 던져서 그 다음에 뭐 도개, 걸, 윷,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윗면이 나오기도 하고 아랫면이 나오기도 해서 2개가 윗면 나오고 2개가 아랫면 나오고 그걸 개라고 하고 3개가 윗면 나오고 1개가 아랫면 나와서 걸, 뭐 그리고 4개가 다 윗면만 나온다 윷, 4개가 다 뒷면만 나온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U판으로 요 위에 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판으로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이 놀이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언제 자주 하냐? 이 윷놀이를. 뭐 평소에 해도 돼요. 평소에 해도 여러분들과 나중에 한번 오프라인 수업하게 되면 이 윷놀이를 같이 즐겨볼까 하는데요. 그냥 평소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윷놀이가 언제 주로 하느냐? 우리나라의 설날 놀이의 하나로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대보름날까지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로부터 대보름까지 한 보름 정도죠. 그러니까 보름 정도 명절을 충분히 즐기면서 하는 설날 놀이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나 아니면은 그 첫날 새해의 어떤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겨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라고 해서 뭐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은 가족이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윷놀이가 왜 설날에 많이 유행하느냐?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러실 수 있는데 다 가족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시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 있고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다 같이 모이죠? 뭐 한국은 그래요. 지난주에 추석이었는데 추석이나 한 설날 같은 그런 명절 때 모여요. 가족들이 그때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얼굴을 봤는데 심심하잖아요. 뭐 얼굴 보고 뭐 서로 잘 지냈냐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가족들이 뭔가 그 단합을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그냥 따로 뭐 핸드폰 보고 휴대폰 보고 TV 보고 서로 끼리끼리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같이 뭔가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설날에 이 윷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윷놀이는 뭐 딱히 머리가 막 좋다 나쁘다 필요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도 뭐 따로 뭐 거창한 장소가 필요가 없어. 그냥 요 판만 놓고 윷만 던질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어디서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길바닥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한국에. 예. 자, 그리고 이 놀이의 명칭이 왜 윷놀이냐? 윷놀이. 여러분 한번 발음하기도 좀 힘드실 텐데. 왜 윷놀이냐? 나무 막대기 넷을 가지고 노는 놀이이므로 제가 아까 그 도개걸윷모 말씀드렸잖아요. 네. 넷을 뜻하는 윷과 놀이가 조금은 복합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윷의 한자어가 사거든요. 제가 처음에 지금 윷놀이를 한자어로 사희라고 하잖아요. 희가 뭐냐면 가지고 논다는 뜻이고요. 사라는 게 이제 나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무 막대기 4개, 이게 사예요. 사. 나무 막대기 4개를 가지고 논다는 뜻이 바로 윷놀이의 어떤 유래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사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월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가정이나 마을이 여럿이 함께 즐기는 민속놀이고 한 뼘 남짓한 길이의 굵고 둥근 막대기를 둘로 갈라서 만든 4개의 이 막대기를 그러니까 자른 거지 단면을 윷으로 하고 윷가락은 엎어지거나 젖혀지는 2가지 가능성이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는 이렇게 등을 보이는 거고 젖혀지는 거는 등이 뒤로 가는 거고 2가지 가능성을 가지므로 이 4가락을 이거 4개를 조합을 하면은 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셋이 엎어지고 하나가 젖히면 도, 둘이 엎어지고 둘이 젖혀지면 개, 하나가 엎어지고 셋이 젖혀지면 걸, 넷이 다 엎쳐지면 윷, 넷이 다 엎어지면 모.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개, 걸, 윷, 모. 이게 바로 윷놀이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번째 놀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줄타기라고 있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자, 이거는 하나의 어떤 서커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서커스에서 유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줄타기는 이렇게, 자, 하나의 줄을 타요, 딱 줄. 그러니까 되게 아슬아슬하죠. 난 여기서 균형을 잡는 것도 신기해. 예. 그래서 줄타기라는 건데, 이거는 놀이이기도 한데, 이거는 하나의 기술인 것 같아요.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줄타기는 줄을 이용한 고개 기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식의 줄타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제 줄타기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고구려 고분변화에 보시면은 산악 백희에 해당하는 그 나무다리 걷기나 그 방울받기나 칼제주 부리기나 씨름, 수바키 등과 같은 고개와 묘기 종목에 해당하는 연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이전 시기인 중국 한대고분의 화상석이나 화상전에 줄타기나 소떼타기 같은 종목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고분을 더 발굴하면은 해당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줄타기의 존재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구려라는 게 여러분 삼국시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게 지금 알려져 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 줄타기가 대부분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져요. 하나는 그 광대 줄타기로 나눠지고 다른 하나는 얼음 줄타기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광대 줄타기라고 했을 때에는 광대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배우, 액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노출시키는 연기하는 사람? 그런 걸 액터라고 표현하죠. 그 액터인데 그 액터들이 지금 그러면 배우들이 연극을 하게 되면 누가 필요하죠? 관객이 필요하죠? 근데 그 관객이 이런 광대가 줄타는 모습들을 기회와 서커스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중들이면 좋겠는데, 광대 줄타기는 주로 이 광대들을 누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전속으로 구경을 하느냐? 이제 지배층. 그러니까 왕이나 왕의 신하들이나 뭔가 선비를, 그러니까 이렇게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광대 줄타기를 이제 즐겼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한국 역사에서 되게 좀 이렇게 아픈 해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줄타기가 그 많은 어떤 그 양반들이나 벼슬아치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줄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배층을 위한 놀이로 발달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얼음 줄타기는 남사당패 얼음놀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민간에서 이제 민간 지역, 그러니까 이 아까는 지배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했었지만, 이 얼음 줄타기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줄을 타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별로 안 들어, 솔직히. 왜냐하면 여러분 그 두 기둥만 묶어 놓고요. 거기다가 팽팽한 줄 하나, 이렇게 노끈이라고 하죠. 줄 하나 연결을 해놔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점핑해요. 이제 그렇게 점핑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기량을 펼치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들고 무대 설치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줄 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보내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한국에는 이게 줄타기 명인도 있어요. 줄타기 명인도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짜릿하고 액션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슬아슬하고 자유로움이 되게 공존하고 있는 줄타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한번 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외줄 위에, 그러니까 줄 하나 위에 올라서 발을 이렇게 딱 디디면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재주를 보여주는 공연이라서 매우 이제 재밌고, 남사당패에서부터 이 조선시대인데 지금까지 500년 정도 지나서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도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인간문화재라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줄타기가 주요 무형문화재 5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로 남아있는 걸 무형문화재라고 하거든요. 유형문화재는 그와 반대죠. 유형문화재는 뭔가 건물이나 뭐 양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라면 지켜나가야 될 소중한 문화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형태를 좀 띠고 있고, 민간에서 예능을 판 남사당 피해 6가지 놀이 중 하나로서 공연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줄타기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씨름이라고 있어요. 자, 씨름. 씨름도 간단해요. 두 남자가 붙어서 서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다들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먼저 좀 볼까요?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내려왔어요. 꽤 오래전부터 이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씨름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실시된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삼국시대면은 아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두 명이 아주 건장한 남성이에요. 두 다리에 허리에 삿바, 이게 삿바가 뭐냐, 허리끈이에요. 허리끈.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그 남자의 허리 팬츠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허리끈이 보이죠. 그게 이제 삿바예요. 삿바라고 표현합니다. 두 남자가 서로의 허리에 있는 삿바를 딱 붙잡아요. 그리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 선수를 발바닥 외에 신체 부분이 바닥에 먼저 닿게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립되고 있고, 레슬링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유도나 레슬링하고 다른 게 딱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만 두 발만 지탱해야 되는데 두 발 외에 다른 신체 부위, 팔이 단다거나 뭐 허벅지가 단다거나 엉덩이가 단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 씨름이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이 각저, 강력, 각희, 상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씨름과 비슷한 놀이는 인접한 이웃 국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아주 비슷한 게 스모가 있어요. 네, 이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게 1983년도부터 이제 프로 대회가 이게 개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프로 대회가 그 프로 야구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 농구도 있고 프로 배구도 있는데 프로 씨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장사 대회가 있으면서 국민적인 호응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명절 때마다 추석이나 설날 때마다 이렇게 체육관에 모래사장이 이렇게 깔려 있는 모래밭 위에 장사라고 해요. 이게 아주 건장한 체구를 갖고 있는 남성 둘이 이렇게 대회를 벌이는 거예요. 그걸 천하장사 대회라고 해서 2004년까지 치러졌고 2005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체급별 장사 대회인 전국 장사 씨름 대회로 이게 지금 대회의 어떤 룰이 좀 바뀌었고 2018년 11월 26일 날 그 이제 전 세계 인류 문화를 등재하는 그 유네스코 있죠. 유네스코의 이 씨름이 인류 무형 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확정지었어요. 자, 그만큼 씨름이 이게 한국의 대중의 놀이로 되게 많이 알려지고 스포츠이기도 한 거죠. 자, 이게 씨름이라는 어원을 좀 살펴볼까요? 씨름인데 민속학자 최상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영남지방입니다. 한국의 이제 그 동남 쪽에 있는 지방을 영남지방이라고 하는데 서로 우리말 가운데 한국말 가운데 서로 버티고 힘을 겨루는 말 중에 씨룬다라는 말이 있어요. 씨룬다. 그래서 서로 씨루어 봐라. 꽤 어리트는 말을 대기 씨룬다, 대기 씨루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서 씨름이란 말은 씨룬다라는 말이 명사화돼서 씨름이 되고 다시 씨름이 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버티어 힘을 겨룰 때 이것을 팔씨름이라고 말하고 서로 말로써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을 입씨름이라고 말하는 바도 이게 이제 씨름이라는 게 서로 이제 버티고 힘을 겨룬다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씨름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이름들이 있었죠. 각저, 각희, 상박. 상박이라는 말이 조금 씨름하고 비슷한데 이게 뭐냐면 한자인데 서로 상자와 부딪힐 박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서로 힘을 부딪힌다. 그러니까 씨름이라는 게 이제 있고 일본에서 이 한자어가 이 상박이 씨름 일본은 또 한자어를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어로 스모라고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 문화에서 씨름을 고려기 또는 요교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요교가 이제 종아리가 붙여서 이렇게 서로 충돌해서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쓰러지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씨름은 되게 오래됐어요. 고려 시대부터 원시인들이 집단적으로 사냥을 벌이기 위해서 격투 기술을 보이는 어떤 행태. 두 번째로 삼국시대에서도 그거를 이거저 내려온 거.
세 번째로 고려시대로 내려오고 네 번째도 조선시대가 계속해서 이게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이 씨름이 좀 뭔가 민족 정신을 이루는 씨름대회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자, 씨름과 민속이 민속놀이 중에 되게 쌍벽을 근해와 함께 이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풍속을 나타내고 이게 씨름이 풍물놀이 중에 하나인데 백성들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와 장소에 구애됨 없이 사회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이러한 어떤 전통 행사를 많이 즐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투호라는 건데 이 양반들이 자주 즐기는 이게 옛날 전통 놀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예기라는 역사서에 보면은 투호법이 등장할 정도로 아주 오래됐어요. 이게 중국 당나라 때 성행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한국의 전례가 됐어요. 투호. 그러니까 이게 투호라는 뜻이 말 그대로 한자인데 이게 화살을 어디 통에다 던져가지고 집어넣는, 그래서 더 많이 집어넣는 사람이 뭔가 더 의미를 좀 차지하는 뭐 이런 거죠. 그게 투호의 의미인데 서울의 국내와 양반 지방에서 주로 행해지던 놀이로 이제 얘기란 아까 역사서에 투호법이 등장할 만큼 오래됐다.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래된 내용이고 이게 이제 그 외래에서 수입된 놀이죠. 이게 하는 방법은 이래요. 넓은 망당에 잔디밭이 있거나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한국의 명동 쪽에 보시면 그 한국의 집이라는 곳에서 이게 투어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넓은 마당에 잔디밭이나 대청에 귀가 달려있는 항아리를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동서로 편을 갈라 10걸음 정도 떨어져서 화살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서 10걸음 정도 떨어져서, 그러니까 10걸음 정도면 이게 몇 미터가 될까? 한 10m? 10m 정도 떨어져서 이 화살을 던져요. 그래서 화살을 항아리나 구멍에 많이 넣은 편이 승리하며 무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바탕 춤을 추어서 흥을 돋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 그 놀이 중에 계속 그 노래하고 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회를 하기 전에 궁중에서 이제 왕족들이 투어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무희들이 이제 군무를 추면서 막 영을 돋구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이긴 쪽에다가 상을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붙이기도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투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들도 많이 투어를 즐겼는데 그때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되게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깥 활동, 외부 활동을 하기가 되게 좀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던 양반 부녀자들도 집안에서 많이 이제 즐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양반 부녀자들이 많이 즐긴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다. 남자들도 많이 놀았지만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었던 양반 부녀자들이 집안에서 많이 즐기고 있다. 그래서 투어병은 입구의 지름이 5치, 4치, 2치이며 귀와 크기와 종류도,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를 계속해서 발달해 왔던 거죠. 이게 투어라는 놀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 되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한 건데 이게 돌차기라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 가장 우리 마을,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했었어요.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저기 모래가 돼 있어요. 이렇게 흙밭이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여러 형태의 선을 그어놨어요. 지금 땅 바닥에다가 이거 돌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안감질, 그러니까 한 발을 들고 한 발로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총깡총 외발뛰기예요. 외발뛰기. 외발뛰기로 돌을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돌을 치면서, 근데 이제 안감질하면서, 그러니까 깡총깡총 뛰면서, 그러면서 돌을 이렇게 치면서 영역으로 앞으로 나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게 사방치기, 목자놀이, 밭전놀이, 팥방치기, 팔방치기, 깨금짚기 등으로 따르게 불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놀이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돌차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옛날에, 요즘 아이들이야 스마트폰 갖고 노느라고 너무 이런 거 안 하는데 옛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했던 놀이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두세 명이 모여서 하는 놀이예요. 그래서 이 놀이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평형 감각,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렇게 한 발로만 있게 되면은 균형 감각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표현 감각과 사회성을 익히는데 매우 유익한 놀이. 그러니까 사회성도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개인주의적인 플레이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렇게 오늘은 한국의 문화 중에 놀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